출산 2일 전부터 입술에 수포가 생겼는데 타입 1 헤르페스가 태아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소병변입니다. 주로 타입 1은 입술 쪽, 타입 2는 성기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예를 들어 타입 1 구강성교로 성기가 없는 경우는 여기에도 타입 1이 있을 수 있고, 그 성기 쪽에 타입 2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구강성교로 입으로 옵는다 그러면 여기도 타입 2가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뭐 타입이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말씀 주신 분이 음부 쪽 헤르페스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입술 쪽 헤르페스가 발생했을 때 여기 피부에 바이러스는 있거든요. 그쪽을 열심히 닦아서 자신의 음부 쪽에 굳이 찍어 바르지 않는 이상은 이쪽으로 바이러스가 가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산을 완료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입술에 있는데 태어난 아기가 너무 이뻐서 뽀뽀를 해주거나 이제 접촉성으로 해서 네. 그렇게 전염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이거 자체를 어떤 출산하고 연관시키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입술 헤르페스는요. 네, 그래서 성기 헤르페스가 있을 때는 제왕절개를 고려해야 될 수 있다. 이거를 산후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통키님 질문 헤르페스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발병이 없을 때 질, 점막, 면봉으로 스메어를 해도 100% 확인이 가능할까요? 수포가 터져야 옮는 건가요? 뭐 산부인과에서는 수포가 터졌을 때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이 안면신경이나 아니면 천추신경 쪽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한 번씩 나들이를 나옵니다. 보통 뭐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졌거나 잠 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음주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일 때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매달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굉장히 변이가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없을 때는 바이러스가 피부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굳이 수포가 터지지 않아도 바이러스는 잔뜩이에요. 수포 터지지 않아도 이미 그쪽은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있어서 접촉하면 옮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긴 하고, 물론 터지면 그 안에 물에는 진짜 엄청 많기 때문에 더 잘 감염은 되겠죠. 그렇게만 되면 참 세상 행복한데, 운 나쁘게 어떤 연구에서는 증상이 없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피부 표면에 바이러스가 조금 흘린다, 쉐딩이라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세상 살 수가 없게 되는데, 대개는 또 어떤 연구에서는 그 쉐딩은 사실 증상이 생기기 전 며칠, 몇 주 시간과 그 다음에 헤르페스가 이제 없어지면은 진짜 감쪽같이 사라지는데요. 그 사라지고 나서도 또 며칠, 몇 주 정도 그 시기에 또 쉐딩 현상, 흘림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기도 해서 그 전후를 좀 특별히 조심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보통 동일한 그 전조 증상, 전구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게 있을 때부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산부인과 선생님 말씀이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뭐 저희도 증상이 있을 때 전파가 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 증상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수포이고, 수포가 터지지 않고 수포 자체가 그냥 보여도 옮길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냥 그 뭐랄까 표현상 네. 수포가 터지면 옮을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헤르페스를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검사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확한 거냐,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성이라고 하면은 여성. 네.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대개는 증상 없는 평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사실 검사를 어떻게 피부를 긁든 소변을 하든 질 내에 스왑을 하든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흘림 상태가 아니고서야, 혹은 증상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잔뜩 묻어있지는 않고서야 검출이 안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검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요새 코땡땡 바이러스처럼 그 PCR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DNA를 증폭해서 알아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사실 온당한 그 헤르페스 검사는 혈액 검사죠. 혈액 검사. 네. 내 몸에 헤르페스가 들어와서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검사가 되고, 그거는 이제 거의 계속 나옵니다.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평생에 걸쳐서 검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헤르페스 감염됐나 안 됐나를 알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가 제대로 된 검사고, 단점이 있다면은 초반에 내가 물집이 잡히고 뭐 헤르페스 걸린 것 같은데, 혹은 이제 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이 헤르페스 감염된 사람이어서 내가 무지 걱정이 된다 라고 할 때는 한 적어도 3개월까지는 3개월 정도는 봐야 항체가 되겠죠.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초기에는 실제 내가 감염됐음에도 음성이에요, 이렇게 잘못 나올 수가 있죠. 피부 병변이 있을 때는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게 제일 정확도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수포를 터뜨려서 뭐 면봉이 됐건 이걸로 보거나,
그리고 여성분들 그 소변 검사 말고 어떤 자궁경부 도말 검사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꽤 높은 확률로 검출이 되죠.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거는 남자의 경우에 그냥 일반 소변 검사에서 12종 검사를 여성분들 하는 것처럼 하면은 거기에 그 PCR 항목 중에 헤르페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아침 첫 소변을 그냥 봤다. 증상이 없는데 그거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헤르페스나 매독을 알기 위해서 12종이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하면은 그건 온당한 검사는 아니죠.